공법 공부하면서 앞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행정청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보면 어떨 때는 국토부 장관이 나왔다가, 어떨 때는 시도지사가 나왔다가, 어떨 때는 특광도의사가 나왔다가, 어떨 때는 도지사만 나왔다가, 어떨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왔다가, 또 어떤 경우는 시장 군수만 나왔다가, 미친다니까. 뭔지 모르면. 그래서 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행정청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줄여서 그냥 지자체 이렇게 적을게요. 요걸 우리는 행정청이라고 부릅니다. 행정기관이라는 말은 이 국가 지자체의 업무를 보는 데는 다 행정기관이에요. 아시겠죠? 행정기관. 나중에 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건 행정기관이고, 우리가 행정청 이렇게 하면 국가하고 지자체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국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국가의 원수가 누구예요?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자기가 다 합니까? 밑에 갖고 장관들을 심습니까? 장관 심지가 어느 장관이 비어있어요? 장관이 비어있어요. 법무부 장관을 역할을 대통령이 직접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임명을 해야지.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안 바쁘면 가겠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은 국가를 장관인데, 장관을 국가로 보면 돼요. 우리는. 아시겠죠? 대통령 국가 아니에요. 장관이 대부분 어느 부하고 관계가 있다고요? 국토교통부. 아시겠죠? 예,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그냥 국장 이렇게 적을게요. 얘가 대부분 국장으로 나와요. 대부분 국장이고. 근데 농지 같으면은 농림축산식품부. 아까 제가 농지법 공부한다 말을 안 했네. 농지법이 하나 더 있어. 우리 시험 범위에. 근데 농지법은 두 문제가 나와요. 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농지법이 양이 되게 많아요. 농지법이. 농지법까지 신경을 쓸 수가 없어. 3, 4, 5 과정에서 한 2시간에서 보기 볼 거예요. 두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는 알고 맞추고 한 문제는 찍어서 맞추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농지 같으면 예, 국가가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다 무슨 장관이다? 국토부 장관이. 또 나중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딱 한 번 나오기도 해요. 해양수산부 장관. 근데 아무 의미 없어. 그래 우리는 국가는 장관으로 보자. 그러면 장관만 국가일까? 차관은 국가 아닐까? 다 국가지. 국토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다 국가야. 그럼 산지는 누가 국가일까? 산지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산지에는 산림청장이 있어. 산림청장이 산지를 관할한다니까. 그건 차관급이에요. 그러면 산지에서 국가는 누구요? 산림청장. 아시겠죠? 그런 자들이다. 국가예요. 그럼 우리는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자체가 중요한 거지. 자치단체나 말은 아시죠? 부산시의 모든 개발이나 정비나 보존을 국가가 직접 한다면 부산시장 뽑을 필요가 없잖아. 부산시장은 자치권이 있다 없다? 있다. 자치가 뭐예요? 자치가 스스로 다스리는 권한이다. 이게 자치권입니다. 자, 우리 부산시장 뽑을 때 뭐 보고 뽑았어요? 절대 얼굴 보고 뽑고 이러면 안 돼요. 얼굴 보고 뽑으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이마가 확 까진 게 일을 잘하겠네. 이렇게 뽑으면 안 된다니까. 항상 이 어떤 선거 공약, 아시겠죠? 선거, 물론 안 지키겠지만, 공약을 보고 뽑아야 돼요. 공약을 보고. 그러면 이렇게 공약을 한다는 건 자기한테 뭐가 있다? 자치권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동장을 뽑습니다. 동장 선거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동장은 선거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자치권이 없어. 내가 동장이 되면 뭐 이런 말 할 수 없다니까. 가서 그냥 정해진 업무만 하는 자가 동장이에요. 그런데 구청장은 선거해요, 안 해요? 하지. 그럼 구청장은 자치단체예요.
쉽게 말해서 공약을 보고 우리가 선거를 해서 뽑는 자들은 자치단체야. 자치단체. 그러면 동장이나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가 아니고 이게 임명하는 거야. 임명직이야. 임명직. 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광역자치단체가 있고요.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구분합니다.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요거는 반드시 찾고 가야 돼. 자,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장, 군수, 구청장 요걸 줄여서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자치단체. 부산시 같으면 북구청장 있죠. 이 북구청장이 기초자치단체장이에요. 기초자치단체. 아시겠어요? 그러면 광역이라는 것은 뭐냐? 광자는 넓을 광자입니다. 넓은 지역을 다스리다. 넓은 지역. 이걸 광역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의 자치단체에서 광역이라고 하는 건 여기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2개 이상을 포함하고 있을 때 우리는 걔들을 광역이라고 이렇게 본래 부릅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를 2개 이상을 갖고 있는 광역은 서울특별시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또 뭐가 있죠? 인천광역시가 있어요. 부산광역시가 있어요.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있죠? 광역시. 이 광역시 안에는 밑에 뭐가 있어? 그럼 광역시 안에는 시군구 중에서 누가 있을까? 구청장 있습니까? 부산 생각하면 되잖아. 부산광역시 안에는 구청장 있죠? 부산광역시 안에 군수 있어요, 없어요? 부산에 사시는 분이 부산에 군수가 없다면 되나? 아, 기장은 군 아니에요? 기장군수. 기장군수 마음에 안 들어? 버리려고? 광역시 안에는 구청장도 있고 누구도 있어? 군수도 있어, 군수도. 그럼 특별시 밑에는 뭐가 있어요? 특별시 밑에는 뭐가 있어? 특별시장 밑에는? 서울을 또 한 번도 안 가봤어, 또. 서울을. 아니, 서울시장 밑에 누가 있냐고. 구청장이 있지. 구청장, 뭐 서울 가봐야 하나? 안 가봐도 알지. 뭐, 종로구청장, 강남구청장, 구청장 있잖아. 성북구청장, 응? 뭐, 강남 3구, 강남 4구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에 강남 4구 다 묶었더만. 어쨌든 서울특별시 밑에는 구청장이 있어. 서울특별시 밑에는 군수 있다, 없다? 없어. 군은 광역시 밑에는 있는데요. 서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울에는요, 나중에 용도지역 공부하면 시골이 없어요. 유일하게 시골이 없는 도시가 서울이야. 부산은 시골이 있어, 없어? 얼마나 있죠? 부산 시골은 얼마나. 그래서 광역시 밑에는 군수구청장이 있고 서울 밑에는 구청장이 있어. 그럼 이런 서울은 구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서울시를 뭐라 불러? 광역자치단체. 아시겠죠? 서울시 밑에 있는 구청장을 뭐라 불러?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시 밑에는 누가 있다? 구가 있고, 광역시 밑에는 뭐가 있다? 구도 있고 군도 있고. 그럼 광역시 밑에 있는 구청장, 북구청장, 기장군수 이런 자를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하고, 아시겠죠? 부산시장을 뭐라 불러? 광역자치단체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 들으면 이것도 어려워.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안 돼가지고 1년 내내 대답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1년 내내 시험 칠 때까지 모르고 가시는 분들 많아. 그 다음에 또 누가 광역이 있느냐? 도지사 있죠. 경상남도 도지사. 그럼 경상남도 밑에는 뭐가 있어요? 시장 있어, 없어? 뭐 자꾸 없다고 해. 경상남도 밑에 시 있어, 없어? 그렇지. 창원시, 김해시, 시 있잖아. 시 있고. 경상남도 밑에 군 있어, 없어? 있죠. 함안군, 산청군, 뭐 많잖아. 군. 자, 경상남도 밑에 구 있어, 없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어디 구가 있는지 대답해 보세요. 혹시 기억나시는 구? 경상남도 무슨 구? 진해구. 자, 그거는 우리 공법에 나오는 구가 아닙니다. 자, 이제 그거 설명 좀 더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남도 도 밑에는 시군이 있어요. 도 밑에는 시가 있고 뭐가 있다? 군이 있다. 그럼 군은 두 군데 나오네. 도에도 나오고 어디도 나오고? 두 군데 나와. 그런데 요 시 있죠, 시. 요 시 중에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죠. 요걸 자치법에서 50만 명 이상이 되는 시를 대도시라고 불러요. 앞으로 대도시란 말을 우리가 알아야 돼. 자, 대도시다 그러면 인구가 얼마? 50만 명인데 요 대도시는 기초시다, 광역시다? 기초에 기초. 도 밑에 있는 기초시. 경상남도 밑에 있는 창원시. 김해 신대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에요. 그런 시를 대도시라고 불러요. 물어봅시다. 대도시가 커요? 광역시가 커요? 광역시가 크지. 대도시 하니까는 뭐, 어이구, 대도시가 더 크지 이러면 안 되고,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라고 불러요. 아직까지 뭐 명부나 지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게 특례시라는 게 있어요. 특례시는 지금 현 정부의 지금 뭐 공약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죠. 100만 명이 넘으면 그 전에 안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광역시 만들겠다고 난리를 쳤죠. 근데 광역시가 안 됐죠. 광역시를 못 만들지만은 무슨 시로? 인구 100만 이상이 되면 특례시를 만들어서 광역시와 버금가는 권한을 주겠다 그런 뜻이요. 근데 요거는 지금은 나오는 용어가 아니니까 특례시까지는 몰라도 좋다 일단. 자, 그래서 앞으로 대도시라는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인구가 50만 이상인 대도시 있죠. 50만 이상인 대도시 밑에는 구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원에 가면 구가 있어. 진해구, 아까 진해구, 마산 해운구, 하포구, 뭐 성산구, 구가 많죠. 그러면 창원시는 경상남도 안에 있는 시죠. 창원시는 기초다, 광역이다? 기초지. 기초인데 인구가 50만 이상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특례시라는 건 안 지정이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무슨 시라 봐야 돼? 대도시죠. 대도시 밑에는 뭘 둘 수 있어? 구를. 그런데 요 구는 부산의 특방시에 있는 구청장하고는 달라요. 그냥 얘는 동장이나 마찬가지야. 얘는 자치권이 없어. 선거에서 뽑는 게 아니고 창원시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이야. 요거 혼돈하면 안 돼요. 요거는 임명직이고요. 이 구는 자치권이 없고 그냥 행정 업무만 본다고 그래서 행정구라고 그래요. 행정구. 그러니까 부산시에 있는 구는 자치구고, 자치구고, 창원시에 있는 구는 그냥 행정구예요. 요거는 선거에 뽑는 게 아니고 임명직이야. 다르죠? 그럼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부동산 공법에서는 행정구까지는 공부 안 해요. 자치단체까지만 공부해. 자치구까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대도시, 즉 창원시까지는 나와도 그 밑에 구청장들은 안 나와. 자, 그러면 우리는 결론, 이 구는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면 도 밑에는 구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해를 해버리세요. 그럼 도에는 시군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도에는 시군이 있다. 그러면 자치구는 어디에만 있다? 자치구는 어디에만 있어? 특별시, 광역시에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치구는 특별시, 광역. 우리가 부산에 사니까 부산에 구하고 군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 안에는 시군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를 이해하셔야 되느냐? 나중에 뒤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시장 문수는 하고 누구누구의 성인을 받아 누구누구를 찾아가 서류를 제출해. 그러면 시장 문수 누구한테 가야 돼? 도지사한테 가야 돼. 도지사가 밑에 찾아가면 누구 찾아가야 돼? 이걸 알아야 돼. 도지사는
구청장에게 OX, X. 도지사 돈데 구청장이 왜 나와? 시군 구청장은 도지사에게 X. 구가 어디 있어? 구가 없는. 그건 도에 뭐 있다? 시군이 있다. 그러면 구청장은 특별시 광역시장에게 OX. 맞지? 특별시 광역시장은 구청장에게 O. 광역시장은 군수에게 O.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찾아가는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밑에 있는 이 구청장, 광역시 군수, 시장 군수 얘들을 줄여서 뭐라 불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시겠죠? 얘들이 기초. 여기는 특광도, 여기 뭐? 광역, 특광도지사. 그럼 지금 제가 이 문장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에게 OX.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에게 OX. 이거는 맞는 거야. 이 말은 시장 군수는 누구? 도지사. 구청장은 누구? 이렇게. 여러 문장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 이해가 가요. 그럼 뭐 하나만 주의하면 되느냐? 여기 비오nem도 있죠. 여기 특별 자치시라는 게 있어요. 특별 자치도라는 게 있어요. 자, 특별자치, 우리가 특별시는 서울밖에 없습니다. 특별시는 서울밖에 없지만 특별자치권을 주는, 특별한 자치권을 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특별자치라는 말이 붙는 시가 하나가 있고 도가 하나가 있어. 예. 특별자치도는 제주도고, 특별자치시는 이거는 세종시죠. 세종시는 인구가 얼마 안 돼요. 세종시는 인구가 얼마 안 되지만은 여기에 지금 제가 적었다는 건 지위가 광역이다, 기초다. 광역이라니까. 세종시는 애는 작아도 역할은 광역시야. 광역시.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광역은 밑에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시군구를. 그런데 우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결론적으로 밑에 시군구, 기초가 없어요. 지밖에 없어. 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특광도는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어. 얘는 나이 들은 노총각이야. 노총각. 자식이 없어. 지 혼자밖에 없어.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시가 있죠. 서귀포시가 있죠. 시가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권이 없는 시예요. 요거는 제주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직입니다. 아까 창원시의 구청장처럼 선거 안에 얘들은 선거하는 게 아니고 임명직이에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뭐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주시장, 서귀포시장까지는 우리 공법에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만 나와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이 세종시는 인구도 얼마 안 되지만 얘를 뭘로 할 건가 굉장히 고민 많이 했죠. 그냥 충청도에 하나에 그냥 시로 갈 건가, 아시겠죠? 광역시로 갈 건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결정된 게 뭐다? 특별자치시로 결정났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은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줍니다. 얘도 세종시 특별법에도 밑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 시험을 위해서는 뭐를 기억하셔야 되느냐? 특별자치란 말이 붙는 요 시도는 밑에 기초가 없는 광역이에요. 그래서 지밖에 없어. 지밖에 없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다른 특광도는 밑에 기초가 있으니까,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식들이 해야 될 업무가 있고 특광도지사가 해야 될 업무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시군구가 해야 될 일도 누가 해야 돼? 지가 해야죠. 자치단체 지밖에 없는데 뭐. 시군구가 해야 될 일도 지가 하고
특광도의사가 해야 될 일도 지가 해. 그 말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한 얘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방금 우리가 이렇게 적었잖아요. 특별시, 시군구청장은 이렇게 만약에 문장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제주도하고 지금 세종시가 안 나왔죠? 얘는 무조건 앞에 있는 거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여기 있는 거야. 왜? 지자체가 나오면은 무조건 특시특도는, 예, 그냥 줄여서 특시특도라고 읽을게요. 특시특도는요, 무조건 지가 나와야 돼. 시군구청장이 나왔잖아, 지금 대표 선수로. 근데 여기는 지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은 하면 앞에 무조건 특시특도가 있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특시특도 시군구청장은 이렇게 문장이 시작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얘는 밑에 지 새끼가 없으니까 찾아갈 데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특시특도가 여기 찾아갈 데 있어요? 특광도 찾아갈 데가 없지.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찾아간다는 말이 나올 때는 얘들은 또 빠져, 항상. 그럴 거 아니에요. 이해갑니까? 그것만 주의하면 돼. 특시특도가 누굴 찾아갈 데가 없대. 지가 다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특광도지사, 특시특도, 특광도지사, 특시특도 있죠. 특시특도 너무 기니까 제가 읽지도 않아. 얘는 무조건 있는 애야. 얘가 나와도 앞에 있는 애고, 기초라서 있는 게 아니고 지밖에 없으니까 나오는 거야. 그럼 얘들을 줄여서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시도지사. 줄여서 시도지사라고 불러. 그럼 시도지사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광역자치단체를 말하는 거야. 특광도에 특시특도까지 다 합해서. 이해하죠?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돼.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그럼 제가 물어봅시다. 만약에 시군구청장 아닌데 특광도지사라고 안 적고 시도지사에게 이렇게 하면 맞다 틀리다. 정확히 말은 틀렸죠. 시도지사는 특시특도가 들어있는 거야. 특시특도가 다 포함해서 지금 시도의사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얘들 중에 특시특도를 찾아갈 자는 없죠. 정확한 표현이 아니잖아. 근데 책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책들이 많아요. 왜 많을까? 얘들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 안 됐잖아. 예전에는 얘들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특광도를 그냥 시도의사라고 이렇게 적었어. 그 당시는 특광도의사나 시도의사나 똑같잖아요. 예전에는 똑같았잖아. 그러니까 시군구가 시도의사에게 이렇게 문장이 맞았는데 지금은 시도의사하고 특광도의사 이렇게 다르게 쓴다 이 말이에요. 시도의사 하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특시특도. 요거는 말 그대로 특광도 이런 차이죠. 이해하시죠? 자, 그런 뭐 이렇다는 의미지. 만약에 우리 시험에 특광도지사와 시도지사를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적어놓고 틀렸다라고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나중에 책을 읽으면요. 어떤 경우는 특광도지사에게 이렇게 나오고 어떤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이렇게 나오고 그 시도지사와 특광도지사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이해하시나요? 아시겠죠? 나중에 정비법 같은 데 가면요. 안전진단에 가면은 바로 위에 문장은 특광도지사에게 이렇게 나와 있고 바로 그 밑에 줄에는 시도지사는 이렇게 또 나와 있어. 그럼 우리는 둘 다 무슨 의미다? 광역자치단체라는 의미예요. 근데 왜 여기는 특광도 돼 있고 여기는 왜 시도지사 돼 있을까 하니까 그걸 이해하시라는 거야. 다른 거 없어. 시도지사에는 특시특도를 포함한 게 시도지사고. 아시겠죠? 특시특도를 빼면 뭐가 돼? 특광도지사 되는 거예요. 여기서 특시특도 빼면 특광도가 되는 거고. 광역 중에서 특시특도를 다 합하면 뭐가 되고? 시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요거부터 잡아야 돼. 물론 100% 이해가 되지. 근데 내일 되면 또 이것도 또 기억이 또 안 난다. 그게 문제가. 약속이야, 약속.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광역자치단체를 쭉 묶어서 시도지사라고 부르자. 법에서 약속한 거야.
이해가요? 약속한 거야. 약속. 그럼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 뭐 시도지사는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고 얘들 말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르는 내용은 아무리 쉬운 거라도 뭐요? 처음 들으면 어렵습니다. 처음 들으면 긴장감 어려워. 근데 두세 번 들으면 나중에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는 지금 행정청을 봤어요. 행정청. 행정청은 자치단체는 기초가 있고 뭐가 있다? 광역이 있다. 이렇게. 국가행정 지자체를 우리는 행정청이라고 부른다. 그럼 행정청이 우리 공법은요, 아까 국가가 우리를 규제하는 법이라면 행정청이 국가 지자체가 우리를 규제한다니까. 그럼 나중에 책을 읽으면요, 법 조문은 다 주어는 행정청이야. 주어는 행정청. 국민은 이런 건 없어. 국민의 의무에만 한번 나오지. 전부 행정청이 우리한테 뭔가를 지시하고 명령하고 규제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우리는 행정청이 이렇게 우리한테 뭔가를 처분을 하는 걸 이렇게 불러요. 행정처분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그냥 행정행위, 같은 말이에요. 행정행위. 아니면 그냥 처분, 이렇게 불러요. 행정처분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죠? 행정처분을 했다. 내가 밖에 불법으로 주차를 해놨더만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했다. 딱지를 붙였다. 그게 행정처분이에요. 행정처분. 자, 행정처분은 누가 하는 거다? 행정청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행정처분이에요. 행정청이 아닌 개인이 하는 건 행정처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청이 우리한테 처분을 했는데 다 행정처분은 아니야. 다. 뭐가 있어야 행정처분이 되느냐면은 구속력이 있어야 돼. 우리가 구속하니까 뭐가 생각나 또? 이게 생각나잖아. 이 구속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것은 이 처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익을 받거나 손해를 보거나 뭐 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처분을 해도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나한테는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야. 아무 관계 없어. 이건 행정처분이 아니에요. 뭐 하는지 아시겠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 대부분 판례에서는 권리나 의무에 변동을 가져와야지만이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권리 의무에 변동이 오니까 구속력이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 행정처분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행정처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내가 북구의 어느 지역에 땅을 사서 건축물을 지으려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어. 그랬더니 북구청장이 건축허가를 해줬어 나한테. 건축허가를. 행정처분이다 아니다? 나의 권리 의무에 변동이 온다 안 온다? 변동이 오죠. 이 권리 의무에 변동이 온다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면 나랑 관계가 있나 없나?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은 그런 권리 의무에 변동이 안 오는 거죠. 그럼 나랑 관계 있어 없어? 있지. 기분이 좋잖아. 허가는 기분이. 그래서 그건 행정처분이에요. 그럼 뭐라고 불러? 건축허가라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시겠죠? 건축허가 처분한 거야 지금. 건축허가라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건축허가를 했다가 취소를 해버려. 행정처분이다 아니다? 처분이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건축허가 취소라는 행정처분. 취소 처분을 한 거야. 이런 것들은 다 뭐다?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이에요. 구속력이 있는 거. 자, 그럼 구속력이 없는 건 뭐가? 어떤 것이 구속력이 없는 것이냐? 우리 행정지도라고 합니다. 그냥 첫 시간에는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뭐 우리한테 물어보고 그럴 내용은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다. 행정지도.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다. 행정지도는 요 지도란 말이 있죠. 요 지도는 우리한테 권고하는 거야. 우리한테 조언하는 거야.
같은 말이. 뭐 했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뭐 했으면 좋겠다. 행정지도. 요거는 행정지도는 우리한테 대한 구속력이 없어요. 안 따라가도 처벌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있죠. 이 행정처분은 우리가 거기에 복종을 해야 돼. 국가가 우리한테 지금 처분을 하죠. 명령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뭐 해야 돼? 복종해야 돼. 안 하면 처벌받아. 왜 그러면은 국가가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행정 명령을 처분하느냐, 명령을 하느냐? 하는 건 국가가 지 마음대로 할까? 항상 법의 근거를 두고 할까? 법의 근거가 있어요. 법의 근거를 두고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강제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복종을 해야 돼. 안 하면 처벌받아. 그런데 행정지도는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이해할 수 있죠? 자, 우리 집에 이렇게 한번 물어봤다.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행정행위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지도 연결 바로 됐어 안 됐어? 잘못됐죠? 행정지도는 행정행위가 아니라니까. 행정지도는 행정처분이 아니에요.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처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 행정처분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구속력이 있나 없나? 즉 나랑 관계 있나 없나? 그것만 따지면 돼. 자, 그런데 그러면 행정처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적법하게 해야지. 적법하고 타당한 처분이 돼야 됩니다.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이 돼야 돼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다 보면 항상 적법하고 타당한 처분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적법하지 않으면 위법이죠. 타당하지 않고 뭐 위법 부당한 처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요거 하나를 이해해 봅시다.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위법 부당하니까 복종할 필요가 없느냐? 만약에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위법 부당하지만 이 처분이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는 거죠. 위법 부당하니까 복종할 필요가 없어 라는 말은 이 처분이 뭐다? 무효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느 게 맞을까 이 말입니다. 위법 부당한 처분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위법 부당한 처분에도 복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쉽게 얘기해가지고 위법 부당하다는 것은요. 위법 부당하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가릴 문제예요. 내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안 돼. 뭐 하는지 아시죠? 밖에 불법 주차를 해놨는데 지금 스티커를 과태료를 부과했어. 왜 내가 차를 잠시 댔느냐? 이거는 내가 응급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급해가지고 환자 이송 목적으로 차를 대고 막 환자를 이송하고 나와보니까 과태료 부과해 놓은 거야. 누가 봐도 부당한 거야. 돈 내야 돼 안 내도 돼? 내야 된다니까. 해야 된다니까. 단 위법 부당하다는 사실을 위법 부당한 처분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면은 당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따질 수는 있겠지. 따질 수는 있어. 응? 그 우리가 그 과태료 종기도 뒤에 보면은 적어놨어요. 며칠 이내까지 이의 신청하라고 적어놨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쟁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사전에 위법 부당한 처분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대해서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쟁자는 다툰다는 뜻이에요. 다툴 쟁자예요. 다툰다는 뜻이에요. 다툰다.
다투는 방법이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행정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쟁송제도라고 이렇게 봅니다. 행정쟁송제도. 예전에는 이의신청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거는 토지거래허가제도 중개사법 시간에 공부하신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서 한 번씩 물어보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공법에 없고. 자, 어쨌든 소송이라는 것은 말이죠. 소송이라는 건 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법으로. 대화로 안 되니까. 자, 요 1번, 2번 이의신청하고 행정심판은 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일단 요 행정청이 했죠. 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한 번 더 따져보는 게 이의신청 행정심판이야. 그래도 행정청하고 대화가 안 되죠. 안 되면은 이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그 1번, 2번은 성격이 같아. 그러면 뭐가 다르냐? 이의신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분관청. 자, 따지긴 따지는데 누구한테 따져? 처분관청. 만약에 북구청에서 만약에 나한테 과태료 부과했다. 이의신청한다면 북구청이 쫓아가는 거야. 북구청장 쫓아가가지고 이거는 잘못됐다고 따지는 걸 이의신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예, 시군구에는 없고 시도 붙어 있어. 부산시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 그 다음에 저 위에 또 국가권익위원회도 있는데 우리가 행정심판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행정심판법은 우리 시험 범위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행정심판법의 내용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는지는 안 나와. 단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얘는 처분관청이라면 물론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얘는 처분관청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만약에 북구청장이 처분했죠. 북구청장보다 한 단계 위는 어디요? 부산시지. 부산시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다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부산시장이 만약에 처벌했다면 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는 심판위원회에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 내용은 몰라도 돼. 그거 아직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상급이라고 적어볼까? 행정심판위원회에다 한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 물어보는 건 이 내용은 행정심판법 내용이니까 절대로 안 물어봐. 그러면 나중에 우리 공법에 행정심판이 두 군데 나와, 두 군데. 행정심판이 두 군데 나오는데 그 두 군데에서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심판 제기하느냐 그걸 물어봅니다. 그럼 나중에 이거는 본문에 들어가서 3, 4월 과정쯤 되면 공부할 거예요. 지금 몰라도 돼.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 아시겠죠? 제가 있고 행정심판 인정하는 게 우리 공부 몇 번 나와? 2번. 앞으로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행정심판이 몇 군데 나와요? 2군데. 뭐가 몇 군데 나와?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어디 나오는지 몇 군데 이야기할 때마다 뭐 몇 군데라고 다 어디다가 표시를 해야 되겠죠. 적어놔야 되겠지. 적어놔야 돼. 근데 그걸 안 하고 나중에 뒤에 오신 분들은 야, 몇 개라는 것까지도 알아야 되나? 이렇게 된다니까. 몇 개라는 것까지도 알아야 되나? 그렇게 되면 또 공부가 힘들어지는 거야. 행정심판 몇 군데 나온다고? 2군데. 우리 시험에 자주 물어봐. 그 다음에 행정소송은 뭐라고요? 행정소송은 이제 행정법원에다가 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행정법원에다가. 행정법원에다가. 예전에는 행정소송은 예전에는요, 우리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2심제였어요. 우리 민사는 3심이죠. 민사는 3심이잖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죠? 근데 행정소송은 예전에는 고등법원이 그냥 1심이고 대법원 이렇게 갔거든. 근데 지금은 행정법원이라는 게 1심이 있어요. 행정법원이 없는 지자체도 있어. 없는 지자체는 그냥 우리 민사법원이 지방법원이 1심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행정사건하고요, 민사사건을 전부 사법부에서 다 합니다. 재판을. 정치적인 사건도 이런 거 전부 어디서 해? 고등법은 대부분 다 하잖아. 뉴스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나라는 행정국가가 아니고 사법국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법부에서 모든 걸 다 판단을 해요. 자,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결론.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우리한테 구속이나 청원했을 때 행정처분이라고 한다. 그게 잘못됐을 때는 뭐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제기, 쟁송 제기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 잘못되면 쟁송 제기할 수 있다. 그 쟁송의 종류가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 이 말이. 이 내용 모르셔도 돼요. 내용을 기억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행정청이 계획을 만들어. 우리 토지 이용할 때 행정청이 마구제비로 토지를 이용할까? 계획을 만들까? 계획을 만들어. 우리가 이제 국토의 계획할 때 계획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행정청이 계획을 만들면서 그 행정 계획을 짰을 때 우리를 구속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있고, 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계획이 있거든. 그러면 구속력이 있으면 그 계획도 뭘로 와? 행정처분. 아시겠죠? 구속력이 없는 계획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뭐 하러 공부하실 거냐? 행정청이 하는 처분을 행정처분이라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죠? 행정청이 또 뭐를 만들어요? 계획을 만들어. 이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불러요? 행정계획. 행정청이 왜 계획을 만드느냐? 토지를 이용하려고. 그래서 이 계획을 또 무슨 계획이라고 불러요? 토지 이용 계획이다. 그럼 우리 공법에는 각종 토지 이용하는 계획들이 나와요. 이 토지 이용 계획을 행정청이 수립하니까 우리는 뭐 행정계획이라고 한다. 자, 이제 우리가 바로 다음 시간부터 이 계획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계획법이거든.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계획이라는 말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수립해요? 행정청이. 그래서 무슨 계획이라 불러? 행정계획. 자, 5분 쉬었다가 행정계획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은 지우셔도 됩니다.